한 축구 발전 위에 라는 홍명보의 팬들 사퇴가 사죄. 홍 감독은 29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에 나서 지금 한국 축구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라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도전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또 저의 선택으로 축구 팬들, 특히 K리그 울산 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팬들로부터 용서받는 방법은 축구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과 축구협회를 향한 거센 비판에 대해선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한국 축구가 진전하는 데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표팀은 성적으로 표현되는 결과와 장기적인 발전 체계의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 감독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잇따랐다. 한 커뮤니티의 글을 작성자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의 발언에 대해 이게 뭔 소리냐? 울산 팬들과 K리그를 배신해 죄송하다면서 왜 국가대표 감독을 하는 것이 이를 용서받는 방법이라는 것이냐?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축구팬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는 당신의 사퇴, 축구협회는 진짜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구나. 사고친 연예인들이 좋은 음악 연기로 보답하겠다고 하는 꼴, 이미 상처 입은 울산 팬들 마음에 소금 뿌리는 소리. 본인 입으로 저렇게 말하는 게 인지부조화 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탈락 이후 위르겐전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축구협회는 지난 13일 이사회 스인을 거쳐 홍명보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 하지만 이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자격으로 사령탑 선임 과정에 참여한 박주호가 국내 감독을 무조건 지지하는 위원이 많았다. 외국인 감독을 제안하면 무조건 흠을 잡았다. 고 협회의 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여론이 악화됐다. 이후 홍명보 감독은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유럽에서 외국인 코치 면접과 대표팀 선수 면담을 진행하고 돌아와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처럼 많은 우려와 비판 속에 출범하는 홍명보는 오는 9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2. 홍명보, 양민혁 토트넘 진출. 한국 축구에도 좋은 일.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와 입단 계약을 끝낸 17세 공격수 양민혁, 강원에 대해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평했다. 지난 29일 대표팀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마친 홍 감독은 첫 국내 일정으로 부산 기장에서 소집훈련을 시작한 19세 이하 U19 대표팀의 연습경기 관전으로 결정. 31일 오후 부산 월드컵 빌리지로 이동했다. 취임 기자회견 당시 유망주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한 홍 감독은 U19 대표팀과 울산대의 연습경기 40분씩 3쿼터를 지켜보며 연령별 대표 선수들의 기량을 살폈다. 홍 감독은 연습경기 관전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토트넘 이적을 확정한 양민혁과 관련 한국 축구에 좋은 일이다. 양민혁에 대한 기대가 크다 라며 유럽 무대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원했다. 3. 이즈 상암, 쿨루셉스키도 논란팀 K리그의 저력, 전체적 수준 높아. 팬들이 기뻐해 줘 기뻐. 2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데얀 쿨루셉스키와 벤 데이비스가 한국 팬들의 환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동시에 마주한 팀 K리그, 그리고 후배 양민혁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기도 했다. 쿨루셉스키와 데이비스는 지난달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1경기에서 선발 출전. 팀이 3에서 0으로 앞선 후반 17분까지 활약한 뒤 그라운드를 떠났다. 토트넘은 최종 4에서 3으로 팀 K리그를 꺾었다. 쿨루셉스키는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데이비스는 중앙 수비수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데이비스는 전반 내내 후방에서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왼쪽에 배치된 손흥민과 제이미 돌리의 공격 작업을 도왔다. 수비에서도 윤도영의 드리블을 저지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다. 쿨루셉스키는 전반전 손흥민에게 날개를 달아준 조력자였다. 그는 먼저 전반 29분 손흥민의 슈팅이 조현우를 맞고 나오자 쇄도한 뒤 침착하게 왼발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넣었다. 이어 팀이 2에서 0으로 앞선 전반 추가 시간에는 손흥민의 2대1 패스를 절묘하게 연결했다. 이를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가볍게 마무리하며 멀티골을 완성했다. 팀 K리그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선발 11명을 모두 바꾸며 새로운 라인업으로 맞섰다. 일류첸코 안데르손 정재인은 날카로운 역습에 연거푸 성공하며 토트넘을 위협했다. 후반 10분 만에 일류첸코가 2골을 몰아치며 턱밑까지 추격했다. 토트넘의 윌 랭크쇼가 추가골을 넣으며 달아나자 팀 K리그 오베르단이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재차 추격했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몰아진 팀 K리그였으나 끝내 1점차 패배를 기록했다. 7골이나 터진 난타전 속에 토트넘 선수들도 팀 K리그의 활약에 혀를 내둘렀다. 경기 뒤 믹스트존에서 취재진과 만난 쿨루셉스키는 정말 좋은 경기였다. 전반에는 우리가 좋았는데 후반전에는 팀 K리그의 에너지가 우리보다 뛰어났다. 선수단 전체의 수준이 높아서 놀랐다. 라고 치켜세웠다. 데이비스 역시 인상 깊은 경기를 했다. 안에서도 얘기했는데 멋지고 젊은 선수가 정말 많았다. 라고 돌아봤다. 오는 2025년 1월 합류하게 될 양민혁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양민혁은 이날 전반전만 소화했는데 토트넘 수비진을 상대로 센스 있는 탈압박과 드리블 전진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쿨루셉스키는 전반전 양민혁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다. 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기대했다. 데이비스는 양민혁과 같은 선수가 향후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가 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구단과 계약을 했다는 건 이미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앞으로도 계속 잘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라고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두 선수는 팬들의 뜨거운 환대에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입을 모았다. 쿨루셉스키는 팬들이 행복해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다. 이들이 보내준 환호, 응원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고 했다. 데이비스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신다. 한국에 올 때마다 크게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전했다. 팀 K리그와의 경기를 마친 토트넘은 오는 3일 같은 장소에서 바이에른 뮌헨, 독일과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를 벌인다. 4. 윤도영, 100점 만점에 10점, 메디슨이 굿 플레이어 칭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을 상대로 패기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여 축구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팀 K리그의 막내 윤도영, 17대전은 자신에게 박한 점수를 줬다. 윤도영이 속한 팀 K리그는 지난달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 1경기에서 토트넘에 3에서 4로 졌다. 팀 K리그 선수단이 절반씩 나눠 각각 전반전과 후반전을 소화한 가운데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윤도영 역시 45분 동안 자신의 기량을 뽐냈다. 윤도영은 경기 시작 직후 이동경, 김천에게 공을 흘려주는 센스 넘치는 움직임으로 축구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다만 윤도영은 자신에게 10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꽤 박한 점수를 줬다. 경기 뒤 공동 취재구역 믹스트존에서 만난 윤도영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의식을 하게 되면서 안 해도 될 실수를 한 것 같다. 배운 점도 많고 영광이었다.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윤도영은 엄청난 활동량을 가져가며 수비 시에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다.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왼쪽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에게 향하는 패스를 차단하거나 손흥민과 1대1로 맞서는 장면도 여러 차례 연출됐다.
전반 26분 토트넘 공격 상황에서는 공을 잡은 손흥민을 혈혈단신으로 막아섰다. 윤도영의 발에 살짝 걸려 넘어진 채 손흥민은 페널티킥, PK이 아니냐며 그라운드를 손으로 내리치며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고 윤도영은 대선배 손흥민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기도 했다. 윤도영은 이 장면에 대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뭐라고 안 하셨다 고 돌아봤다. 경기 뒤 손흥민으로부터 도영아, 그건 PK 맞잖아 라는 애정과 관심이 섞인 핀잔을 들었다는 윤도영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다며 머쓱해했다. 수비 상황에서 공을 가진 채 손흥민과 맞닥뜨려 왼쪽 코너 플래그 부근에 고립됐던 윤도영은 손흥민을 좌우로 흔들며 돌파와 패스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윤도영은 우리 수비 지역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버벅거리다가 연결을 못했다. 나도 생각지 못하게 1대1 상황이 나와서 되게 좋았다. 영광이었다. 고 활짝 웃었다. 내년 1월부터 토트넘에서 뛰게 될 절친, 양민혁, 강원과 나란히 팀 K리그의 양날개로 뛰며 17세 이하 U17 대표팀 시절의 호흡을 다시 맞추기도 했다. 왼쪽에서 공을 잡은 양민혁이 반대쪽에서 전방으로 쇄도하는 윤도영을 향해 낮게 깔아 패스하는 등 양윤 듀오는 활발하게 공격을 시도했다. 윤도영은 민혁이가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혹시 왼쪽이 불편하면 경기 중에라도 위치를 바꾸자고 했다. 민혁이에게 포커스를 맞춰주려고 했다. 고 말했다. EPL 데뷔의 꿈을 눈앞에 둔 양민혁을 보면서 윤도영 역시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도 더욱 커지고 있다. 윤도영은 내게도 관심이 좀 더 쏠리는 것 같고 나도 주변에서 해외로 나가라 는 좋은 말들이 들린다 면서도 아직 많이 부족한 만큼 운 좋게 빨리 나가 거기서 업어발 봐야 좀 더 성장한 뒤 내가 만족할 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고 소신을 밝혔다. 윤도영은 토트넘의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으로부터 칭찬도 받았다며 뿌듯한 마음도 드러냈다. 경기가 끝나고 걷고 있는 윤도영의 뒤에 마침 매디슨이 있었고 두 선수는 하이파이브를 하게 됐다. 매디슨이 내게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민혁이와 동갑이라고 친구라고 답했다. 는 윤도영은 계속 내게 굿 플레이어라고 얘기해줬다. 앞으로 더 잘하라고 덕담했다. 며 활짝 웃었다. 윤도영은 형들이 이미 유명한 선수들을 하실 것 같았다. 한 발짝 뒤에서 타이밍을 보다가 티모 베르너가 교환을 안 한 것 같아서 유니폼을 요청했는데 아예 새 걸 주셨다. 감사하다. 고 미소를 지었다.